너 같은 여자가 군복을 입어? 하, 술이나 따라. 박 대령의 목소리가 식당을 찢었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죠. 젓가락을 들던 손들이 멈추고 술병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지금 뭐라 하셨습니까? 낯선 여군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 그러나 그는 비웃었습니다. 이봐요. 군대가 장난입니까? 여자는 집에서 애나 보라고. 잠시 후 그는 막걸리 주전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쏟아졌죠. 그녀의 머리 위로. 그날 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여자가 합참 3스타 장군이었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인사 게시판에 붙은 이름 하나. 신임 합참 전략 참모부 중장 서지은. 박 대령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설마 그 여자가? 그의 세상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릴 때 그 사람이 사실은 당신의 상관이라면 그때 당신은 어떤 표정을 짓겠습니까? 충격적인 그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에 지금 계신 곳을 적어주시면 제가 따뜻하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초여름 저녁 7시 군수사령부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한식당 고향집의 2층 다다미 방에는 뜨거운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15명의 장교들이 모인 좁은 공간은 이미 사우나를 방불케 했습니다. 벽에 걸린 오래된 부채가 삐걱거리며 돌아가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막걸리 주전자 7개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중령 박도연은 이 자리의 최고 선임이었습니다. 42살의 나이에 건장한 체격과 거친 인상을 가진 박도연은 평소에도 부하들 사이에서 독종으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술자리에서는 더욱 거칠어지는 성격 때문에 부하들이 늘 긴장하며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박도연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김소령, 오늘 신병교육 어땠어? 요즘 애들은 정말 버릇이 없다니까. 박도연이 막걸리 잔을 높이 들어 올리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군기가 빠져서 말이야. 확실하게 혼내줘야 해. 김소령은 38살의 온화한 성격이었지만 상관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맞장구를 쳐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령님. 확실히 교육시키겠습니다. 다른 부하들도 일제히 박수를 치며 호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어딘지 어색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떠들썩한 자리에서 유독 한 사람만은 조용했습니다.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 있는 여성, 서지은이었습니다. 52살로 보이는 이 여성은 수수한 회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정장 바지 차림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단정한 얼굴과 깔끔하게 뒤로 넘긴 머리카락, 그리고 무엇보다 조용한 말투 때문에 누가 봐도 비서나 사무직 직원 정도로 보일 만했습니다. 서지은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수가 적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웃고 떠들 때도 그저 조용히 자신의 잔을 만지작거리며 대화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가끔 누군가 말을 걸어도 네, 그렇습니다. 라거나 잘 모르겠습니다. 정도의 짧은 대답만 할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서지은에게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회식 자리에 참석한 여군 중에는 종종 이런 조용한 타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특히 박도연이 술에 더 취할수록 서지은의 침묵은 점점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뭔가 이상하지 않아? 박도연이 옆에 앉은 소령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저렇게 조용할 게 뭐가 있어? 소령은 당황하며 서지은 쪽을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그냥 조용한 성격인 것 같은데요? 조용한 게 아니라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은데? 박도연의 목소리에는 점점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술기운과 함께 평소의 거친 성격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서지은의 태도에는 뭔가 독특한 면이 있었습니다. 다른 부하들이 박도연의 말에 과장되게 웃거나 호응할 때 서지은만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딘지 모를 깊이가 있었고 가끔씩 보이는 미묘한 표정 변화는 마치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야, 거기여군. 마침내 박도연이 참지 못하고 서지은을 향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순간 방 안의 모든 대화가 멈춰버렸습니다. 다다미방 특유의 조용함 속에서 박도연의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서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고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네, 중령님. 회식 자리에서 그렇게 조용하면 어떡해요? 박도연의 목소리에는 이미 비꼬는 듯한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들 즐겁게 얘기하고 있는데 혼자만 딴청 피우면 안 되지. 부하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불편해했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지만 아무도 감히 상관의 말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지은의 대답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박도연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죄송하다고만 하지 말고 여구는 술이나 좀 따르지 그래요? 박도연이 빈 잔을 서지은 앞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군인이면서 회식 예의도 모르나? 이 말을 들은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나 이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령의 말에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지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용히 막걸리 주전자를 들어 박도연의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놀림과 표정에서는 여전히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되셨나요? 서지은이 주전자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박도연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술기운도 있었지만 서지은의 지나치게 담담한 반응이 마치 자신을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주변 부하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체면이 깎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야, 그 건방진 태도가? 박도연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군인이 상관에게 그런 식으로 대답해도 되는 거야? 서지은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단지 조용히 자신의 잔을 만지작거릴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박도연에게는 더욱 큰 모욕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박도연이 테이블 위에 빈 막걸리 주전자를 거칠게 집어들었습니다. 부하들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방 안을 감돌았습니다. 대답이나 제대로 해봐. 박도연이 소리치며 그 주전자를 서지은의 머리 위로 기울였습니다. 찰랑하는 소리와 함께 막걸리 찌꺼기와 몇 방울의 술이 서지은의 머리카락과 어깨에 떨어졌습니다. 방 안은 순간 죽음과도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서지은은 천천히 냅킨을 들어 머리카락에 막걸리 방울을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박도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령님, 이 일 오래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그날 밤 11시 한식당 고향집의 회식이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진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박도연은 부하들과 함께 택시에 몸을 맡긴 채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술기운이 조금 가라앉으면서 아까 있었던 일이 새삼 떠올랐지만 여전히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중령님, 아까 그 여군 좀 이상했지 않았습니까? 옆에 앉은 김소령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너무 당당하다고 해야 할까요? 박도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당하긴 그냥 건방진 거지. 요즘 여군들이 다 그래. 군기가 빠져도 너무 빠졌어. 하지만 김소령의 마음 한편에는 아까 그 순간이 계속 걸렸습니다. 서지은이 막걸리를 맞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했던 그 말의 의미심장한 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같은 자리에 있었던 이대위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29살의 이대위는 평소에도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 편이었는데 오늘 있었던 일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도저히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위는 자신의 휴대폰 갤러리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회식 도중에 분위기가 재미있어서 몇 장의 사진을 찍어두었는데 그 중에는 박도연이 서지은에게 막걸리를 붓는 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재미있는 순간을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다시 보니 상황이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이건 정말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이 대위는 혼자 중얼거리며 동영상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영상 속에서 박도연의 거친 말투와 행동, 그리고 서지은의 침착한 반응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이 대위는 익명 계정을 만들어 동영상을 업로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목은 군대 회식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확히 무슨 의도로 이 영상을 올렸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충동이었을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6시,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박도연은 커피를 마시며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관계망 서비스 알림이 계속해서 울려댔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알림의 횟수가 너무 많아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뭐야 이게? 박도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자신이 태그된 게시물이 수십 개나 되었고 댓글과 공유 횟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어젯밤 회식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미친. 박도연은 급하게 동영상을 클릭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자신이 서지은에게 막걸리를 붓는 장면이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댓글들이었습니다. 와, 이거 진짜야? 21세기에 이런 일이? 군대 문화 정말 심각하네요. 저 여군분 너무 불쌍해요. 이런 사람이 군 간부라니. 댓글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고 대부분이 박도연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조회수는 이미 10,000회를 넘어서고 있었고 다른 플랫폼으로도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급하게 부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소령? 큰일 났어. 어젯밤 일이 인터넷에 올라갔어. 김소령도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중령님,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부대 전화도 계속 울리고 기자들까지 연락을 하고 있어요. 한편 같은 시각 서지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어젯밤의 동영상이 재생되고 있었고 실시간으로 증가하는 댓글과 조회수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네요. 서지은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계획된 것처럼 차분한 반응이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주요 언론사들이 이 동영상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군내 성차별 사건, 여군 모욕 논란 등의 제목으로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쳤고
국방부 대변인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 중입니다. 박도연은 부대에서 상관들로부터 연속해서 전화를 받아야 했습니다. 박중령,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언론에서 난리가 났어. 사단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그냥 회식 중에 있었던 사소한 일인데 누군가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박도연은 변명하기 바빴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동영상을 자세히 분석한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저 여군분 표정 보세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한 말이 의미심장하네요. 뭔가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여성단체들이 성명서를 발표했고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건이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박도연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여자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야. 박도연이 사무실에서 소리쳤습니다. 분명히 미리 계획한 일이야.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동영상 속 상황은 너무나 명확했고 박도연의 행동은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뉴스 시간이 되자 이 사건은 메인 뉴스로 다뤄졌습니다. 군 간부의 여군 모욕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의 진중한 목소리와 함께 모자이크 처리된 동영상이 전국에 방송되었습니다. 그날 밤 박도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에는 계속해서 알림이 울렸고 인터넷 기사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자극적인 제목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반면 서지은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더욱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동영상 사건이 터진 지 이틀째 되는 아침,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감찰실은 평소보다 분주한 분위기였습니다. 각종 언론사에서 쏟아지는 취재 요청과 시민들의 신고 전화가 빗발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찰실 직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야근을 방불케 하는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감찰관 최진수는 28년간 군 감찰 업무를 담당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55살의 그는 웬만한 군내 사건들은 다 겪어봤다고 자부했지만 이번처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은 처음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전화벨이 울려댔고 상급 기관에서는 신속한 조사 결과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최 감찰관님, 오늘도 기자들이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부하 직원이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국정감사 준비 때문에 국회에서도 자료 요청이 들어왔고요. 최진수는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공식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조사 중이라고만 답변하라고 해. 성급하게 발표했다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때 우편물을 담당하는 직원이 최진수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감찰관님, 이상한 우편물이 하나 왔습니다. 직원의 손에는 두꺼운 갈색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발신인이 없고 겉봉에 긴급이라고 적혀 있어요. 최진수는 봉투를 받아들며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봉투는 고급스러운 재질이었고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신일란은 비어 있었고 대신 국방감찰실 최진수 감찰관 귀하라고만 써 있었습니다. 언제 도착했지? 최진수가 물었습니다. 아침 첫 우편 배달 때 같이 왔는데 우체국 소인은 어제 저녁으로 찍혀 있습니다.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뭔가 이번 사건과 관련된 것 같아서 바로 가져왔습니다. 최진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와 작은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컴퓨터로 인쇄된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군수사령부 회식 중 여군 모욕 사건, 추가 증거자료 제출. 최진수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이미 인터넷에 유포된 동영상 외에 추가 증거가 더 있다는 뜻일까요? 그는 계속해서 서류를 넘겨봤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는 상세한 사건 경위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내용의 정확성이었습니다. 회식이 열린 정확한 시간, 참석자 명단, 심지어 테이블 배치도까지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정보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건 내부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정보야. 최진수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USB를 컴퓨터에 삽입했습니다. USB 안에는 여러 개의 동영상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유포된 것보다 훨씬 긴 영상이었고 화질도 더 선명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된 영상들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여러 명이 동시에 촬영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재생하자 회식장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박도연의 거친 말투와 행동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되어 있었고 다른 참석자들의 반응까지 생생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것은 서지은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서지은은 처음부터 남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박도연의 말에 어쩔 수 없이 웃거나 호응할 때 서지은만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치 상황을 관찰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고 가끔씩 뭔가를 메모하는 듯한 행동도 보였습니다. 최진수는 영상을 일시 정지하고 서류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는 참석자들의 상세한 신상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각자의 계급, 부대, 근무 이력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서지은에 대한 정보만은 미상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왜 한 사람만 정보가 없지? 최진수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때 네 번째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최진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갈등이 아닙니다. 박도연 중령의 평소 행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 아래에는 박도연의 과거 행적들이 상세하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부하들에 대한 갑질, 금품 수수 의혹, 심지어 훈련 중 안전수칙 위반까지 구체적인 날짜와 함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최진수는 점점 더 놀라워했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일반인이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군 내부의 깊숙한 정보들이었고 상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접근할 수 없는 자료들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페이지에는 더욱 구체적인 증거들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박도연이 부하들로부터 받은 금품 목록, 갑질 피해자들의 증언, 심지어 은행 거래 내역까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하고 상세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자료를 수집한 거야? 최진수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조사는 전문 감찰기관이 아니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을 때 최진수는 마침내 이 모든 의문의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간단하지만 충격적인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참고사항 피해자로 알려진 서지은은 실제로는 박도연 중령의 상관입니다. 최진수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상관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서지은이 박도연보다 높은 계급이라는 뜻일까요? 그 순간 최진수의 머릿속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지은의 침착한 반응, 마지막에 했던 의미심장한 말, 그리고 이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
모든 것이 하나의 결론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최진수는 급하게 군 인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서지은이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검색으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안 등급이 높은 인물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설마 최진수는 더 높은 권한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검색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의 얼굴은 완전히 창백해졌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정보는 그의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감찰관 최진수가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한 정보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서지은의 프로필은 보안 등급 최상위로 분류되어 있었고 접근 권한도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진수가 볼 수 있는 기본 정보만으로도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서지은, 합참 전략 참모부 중장, 별 3개. 최진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중장이라는 것은 박도연보다 2계급이나 높은 상관이었습니다. 더욱이 합참 전략 참모부는 군 최고 위층이 근무하는 핵심 부서였습니다. 그런 인물이 왜 회식 자리에 평범한 여군으로 앉아 있었던 것일까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최진수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박도연은 자신의 상관에게 막걸리를 부은 것이었습니다. 군대에서 이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급하게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한 최진수는 즉시 국방감찰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본부장님, 긴급히 보고드릴 일이 있습니다. 막걸리 사건의 피해자가 중장님이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중장이라고 했나? 본부장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어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박도연은 자신이 근무하는 부대에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터진 후 며칠째 상급기관에서 연속으로 호출이 들어왔고 언론의 관심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여전히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했고 이 모든 일이 과장되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이렇게 큰 문제라는 거야? 박도연이 사무실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인데 왜 이렇게 난리를 피우는 거야? 하지만 박도연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미 국방부 고위층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고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서지은의 정체가 알려진 후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사건을 공개 청문회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 법무관이 회의에서 발언했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너무 크고 투명한 조사 과정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흘 후 국방부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군수사령부 회식 사건에 대한 공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관련자들의 증언을 듣고 공정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도연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억울함을 해명할 기회가 온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좋아, 이제 내 말을 제대로 들어보라고. 그 여자가 얼마나 이상했는지 다 얘기해 주겠어. 청문회 당일 국정감사실은 언론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각 방송사에 카메라가 설치되었고 실시간 중계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광경이었습니다. 박도연은 정장을 차려입고 청문회장에 들어섰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와 함께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박도연은 자신 있는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입장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박도연 중령님, 먼저 사건 당일의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 위원장이 정중하지만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도연은 목을 가다듬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먼저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박도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절대로 여성을 차별하거나 모욕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회식 분위기를 띄우려던 것이 오해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박도연은 계속해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여군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회식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걸리를 부었다는 말씀인가요? 위원 중 한 명이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그건 박도연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술자리 분위기상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악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박도연은 점점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오히려 그 여자가 이상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였어요. 마치 모든 걸 계획한 것처럼. 심지어 마지막에 한 말도 협박 같았습니다. 이때 청문회장 뒤쪽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하지만 박도연은 자신의 해명에 열중하느라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20년간 성실하게 군 복무를 해왔습니다. 박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제 인생이 망가지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그 여자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요. 바로 그 순간 청문회장의 모든 시선이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단정한 정복을 입은 여성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깨 위에서 반짝이는 별 3개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박도연도 웅성거리는 소리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잔이 덜컹거렸고 입은 벌어진 채 다치지 않았습니다. 서지은은 차분한 걸음으로 증인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청문회장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고 카메라 플래시만이 조용히 터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서지은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지만 이번에는 모든 사람이 그 말에 집중했습니다. 합참 전략 참모부 중장 서지은입니다. 그 한마디가 청문회장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합참 전략 참모부 중장 서지은입니다. 그 한마디가 청문회장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박도연은 마치 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굳어져 있었고 방청석에서는 작은 비명과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고 실시간 중계를 보던 전국의 시청자들도 경악했습니다. 청문회 위원장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서지은 중장님, 이번 사건의 당사자로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은은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침착했지만 이제는 군 고위 간부다운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박도연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지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상관에게 막걸리를 부었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중장님, 그날 회식 자리에 왜 신분을 밝히지 않고 참석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중 한 명이 정중하게 질문했습니다. 서지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최근 몇 달간 군 내부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보고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중간 간부들의 갑질 문화와 여군들에 대한 부적절한 처우에 대한 신고가
계속 접수되었습니다. 청문회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서지은의 다음 말을 모든 사람이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현장을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반적인 점검이나 감사로는 진실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서지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도연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질 대로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날 서지은의 이상한 행동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관찰하던 모습, 메모하는 듯한 행동, 그리고 마지막 말의 의미까지. 그러면 그날의 상황은 모두 의도된 것이었습니까? 또 다른 위원이 질문했습니다. 아닙니다. 서지은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관찰만 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도연 중령의 행동은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때 서지은은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더 깊이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를 여러분께 공개하고자 합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박도연이 부하들에게 소리 지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훈련장에서 신병들을 상대로 과도한 체벌을 가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박도연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져 갔습니다. 이것은 지난 6개월간 수집된 자료들입니다. 서지은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박도연 중령의 평소 행태를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박도연이 부하로부터 금품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봉투를 주고받는 장면이 선명하게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놀라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도연은 마침내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건 조작이야. 내 인생을 망치려는 음모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분노로 붉어져 있었습니다. 증거 조작이라고 주장하시는군요. 서지은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랬다면 이것도 조작일까요? 스크린에 새로운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박도연의 서명이 들어간 각종 결제 서류들이었습니다. 부적절한 예산 집행, 훈련 일정 조작, 심지어 부하들의 휴가를 임의로 취소한 결제서까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서류에는 박도연 중령님의 서명이 있습니다. 서지은이 말했습니다. 이것도 조작이라고 하시겠습니까? 박도연은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서류들은 모두 자신이 직접 서명한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청문회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박도연에게 동정적이던 시선들이 이제는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실시간 댓글들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런 사람이 군 간부였다니.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을까. 서지은 중장님 대단하십니다. 서지은은 마지막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박도연 중령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부하들의 증언서입니다. 스크린에는 수십 명의 진술서가 나타났습니다. 모두 박도연의 갑질과 부적절한 행동을 증언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박도연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지은은 가방에서 오래된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사용해온 것으로 수많은 중요한 결정들을 함께해온 동반자였습니다. 청문회 기록서를 앞에 놓고 천천히 서명을 시작했습니다. 명예란. 서지은이 서명을 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잉크처럼 쉽게 번지지만 한 번 새기면 지워지지 않는 법입니다. 그 말이 청문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서지은의 서명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순간 박도연의 운명도 함께 결정되었습니다. 박도연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확인된 사실들을 바탕으로 엄중한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위원장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서지은은 만년필을 가방에 넣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군인의 명예는 계급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모든 군인들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문회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국정감사실은 빠르게 텅 비어갔습니다. 기자들은 속보를 작성하기 위해 급하게 빠져나갔고 방청객들도 웅성거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박도연은 여전히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힘이 빠진 사람처럼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서지은은 차분하게 자신의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큰 변화가 없었지만 가끔씩 박도연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연민도 아닌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박도연 중령. 서지은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잠시 이야기할 시간이 있습니까? 박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패배감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중장님, 제가 무슨 면목으로...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사무실로 오십시오. 서지은의 말은 명령이었지만 어딘지 따뜻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국방부 청사 12층에 위치한 서지은의 사무실은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화려한 장식이나 권위를 과시하는 물건들은 거의 없었고 대신 책들과 간단한 기념품들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부대 단체 사진들과 훈련 현장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모두 서지은이 직접 현장에서 활동했던 모습들이었습니다. 박도연은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이제야 완전히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중장실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앉으십시오. 서지은이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마주 앉으니 계급의 차이가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도연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고 서지은은 조용히 박도연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의 야경이 보였고 멀리 한강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중장님, 마침내 박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서지은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정신이 아니었던 건 압니다. 하지만 책임은 정신이 돌아왔을 때 지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박도연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는 오늘 청문회에서 모든 증거들을 본 후에야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박도연이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심했다는 걸, 부하들이 그렇게 힘들어했다는 걸. 서지은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 박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분노와 후회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나요?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나요?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서지은이 신중하게 말을 선택했습니다. 길을 잃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군인의 진짜 의미를 잊어버린 채로 서지은은 책상으로 가서 그 오래된 만년필을 가져왔습니다.
20년 넘게 함께해온 이 만년필은 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만년필을 아십니까? 박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제가 소위로 임관할 때 아버지께서 주신 겁니다. 서지은이 만년필을 조심스럽게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버지도 군인이셨는데 이 만년필로 수많은 결제를 하시면서 항상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박도연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모든 결정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 책임은 자신뿐만 아니라 부하들의 인생까지 좌우할 수 있다. 서지은의 목소리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제할 때마다 이 무거운 만년필을 사용하시며 신중하게 생각하셨던 거죠. 박도연은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의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자신은 얼마나 가볍게 결정들을 내렸던가요? 부하들의 인생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던가요? 중장님, 박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에게도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을까요? 서지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도연 중령, 당신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이대로 무너져 버릴 것인지 아니면 진짜 군인으로 다시 태어날 것인지. 다시 태어난다는 게 박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겁니다. 서지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군인이 무엇인지, 리더가 무엇인지, 그리고 명예가 무엇인지를. 박도연은 희미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뜻일까요? 그런 기회를 주실 수 있나요? 서지은은 만년필을 다시 책상에 놓았습니다. 기회는 누가 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박도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처벌이든 받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다시 배우고 싶습니다. 서지은의 표정이 조금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언젠가는 기회가 올 겁니다. 하지만 먼저 자신이 저질러온 잘못들을 완전히 인정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네, 중장님. 박도연의 목소리에는 이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서지은은 일어나서 창가로 갔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군인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보람 있는 길이기도 해요. 진정한 군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보다 더 큰 것을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박도연도 일어나서 인사를 준비했습니다. 중장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할 건 없습니다. 서지은이 다시 만년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박도연은 깊숙이 인사하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그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의지가 생겨났습니다. 서지은은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만년필을 다시 손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박도연의 처분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국방부 내부는 박도연 사건의 후속 처리를 둘러싸고 연일 회의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각 부서마다 의견이 달랐고 언론의 관심도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서지은에게 있었습니다. 서지은의 사무실에는 박도연의 인사기록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20년간의 복무 기록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초급 장교 시절의 우수한 평가서부터 최근 몇 년간의 문제 행동들까지 한 사람의 인생이 서류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네요. 서지은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에는 모범적인 장교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그는 박도연의 초기 평가서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부하들에게 인자하고 책임감이 강함,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인상적임, 장래가 촉망되는 인재 등의 평가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의 박도연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권력이 사람을 바꾸는 건가 아니면 원래의 모습이 드러난 건가. 서지은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어제 박도현과의 대화에서 그가 보인 진심 어린 후회를 생각하면 아직 구원의 여지는 있어 보였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중장님, 박도연 중령 처분에 대한 각 부서 의견서가 모두 접수되었습니다. 부관이 두꺼운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서지은은 파일을 받아 펼쳐봤습니다. 의견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한쪽은 강력한 처벌을 주장했고 다른 한쪽은 교육과 재활의 기회를 주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어떤 의견입니까? 서지은이 물었습니다. 면직 처분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부관이 대답했습니다. 여론도 상당히 악화된 상태이고 군의 위신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박도연의 행동은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었고 군 전체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제 박도연이 보인 진정한 반성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의견들도 보겠습니다. 서지은이 파일을 계속 넘겨봤습니다. 교육사령부에서 온 의견서가 눈에 띄었습니다. 박도연 중령의 경우 교육을 통한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신병교육대 교관으로 전보하여 기초부터 다시 교육하는 것을 제안함. 흥미로운 제안이었습니다. 신병교육대는 군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새로 입대한 청년들에게 군인 정신을 가르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박도연 자신도 기초부터 다시 배우면서 동시에 가르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서지은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고 있었고 멀리 훈련장에서는 신병들이 열심히 구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들도 모두 누군가의 아들이고 꿈과 희망을 가진 청년들이었습니다. 신병교육대. 서지은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네요. 그는 다시 박도연의 인사기록부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이 파멸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처벌은 다시 배울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서지은은 그 오래된 만년필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만년필로 수많은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인사명령서를 앞에 놓고 서지은은 신중하게 펜을 들었습니다. 박도연 중령 강원도 최전방 제25신병교육대 교관 전보 발령. 진급심사 연구 보류. 서명을 하면서 서지은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누구나 다시 배울 기회는 있어야 하니까요. 결제를 마친 후 서지은의 시선이 책상 옆 선반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막걸리 잔 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가 대위에서 소령으로 진급할 때 부하들이 저녁 기념으로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부하들은 중장님께서는 항상 저희와 함께 술잔을 기울이시며 고민을 들어주셨습니다. 이 잔으로 앞으로도 좋은 추억 많이 만드세요 라고 말했었습니다. 서지은에게는 소중한 기념품이었습니다. 서지은은 그 잔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햇살이 잔에 비치면서 아름다운 빛깔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잔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이 잔을 사람을 비하하는 데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게 하는 데 써야겠군요. 서지은이 혼자 말했습니다. 그때 부관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중장님, 박도연 중령 처분 결과를 발표하겠습니까? 네, 발표하십시오. 서지은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해 주세요. 박도연 중령은 신병교육대에서 6개월간 기초교육을 받은 후 정식 교관으로 임명될 예정이라고. 부관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초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다시 배운다는 뜻입니다. 서지은이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군인이 무엇인지, 리더가 무엇인지, 그리고 명예가 무엇인지를 말이죠. 1시간 후 국방부 공식 발표가 나갔습니다. 언론들은 일제히 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박도연 중령, 최전방 신병교육대로 전보, 진급심사 영구 보류. 여론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너무 관대한 처분이다 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교육을 통한 개선 기회를 준 것은 현명한 판단이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박도연은 이 소식을 듣고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면직될 줄 알았는데 기회를 얻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최전방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지은은 그날 저녁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막걸리 잔을 다시 선반에 올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 박도연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처벌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사람이구나. 서지은이 혼자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사무실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강원도 최전방 제25신병교육대는 이른 새벽부터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영하 10도의 추위 속에서도 신병들의 구보 소리와 구령 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쌓인 산자락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치면서 경건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교관복을 입은 박도연이 신병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6개월 전의 그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 오만하고 거친 표정 대신 이제는 진중하고 따뜻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체중도 많이 빠져서 더욱 단정해 보였고 무엇보다 말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박도연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인은 명예로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명예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신병들은 모두 박도연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온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박도연 교관의 특별한 수업은 언제나 인상 깊었습니다. 다른 교관들과는 달리 자신의 실패담을 솔직하게 들려주면서 교훈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명예란 계급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박도연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하를 어떻게 대하느냐,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박도연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중령에서 교관으로 전보된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충격은 자신도 신병들과 함께 기초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굴욕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 과정이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첫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다른 신병들과 함께 구보를 하고 함께 청소를 하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박도연은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특히 신병들이 겪는 어려움을 직접 체험하면서 예전에 자신이 부하들에게 얼마나 가혹했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교관님,
그때 정말 많이 후회하셨나요? 한 신병이 용기를 내어 질문했습니다. 박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후회라기보다는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군인이라고 자부했지만 진짜 군인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것이 부끄러웠어요. 그는 2달 전에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신병 중 한 명이 고열로 쓰러졌을 때 박도연은 자신의 등에 업고 의무실까지 뛰어갔었습니다. 그때 그 신병이 교관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의 느낌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진정한 보람이 무엇인지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계급이 올라가면서 후배들을 이끌게 될 겁니다. 박도연이 신병들을 한 명씩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기억하세요. 권력은 다른 사람을 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걸. 훈련이 끝난 후 박도연은 자신의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소박한 방 한 칸이었지만 예전의 호화로운 관사보다 훨씬 마음이 편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지은 중장으로부터 온 편지였습니다. 박도연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서지은의 정성스러운 손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도연 중령님께 신병교육대에서의 생활은 어떠신지요? 최근 부대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보니 많은 변화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신병들이 중령님을 진심으로 존경한다는 내용이 있더군요. 무엇보다 중령님 스스로가 많이 달라지셨다는 소식을 들으니 기쁩니다. 박도연은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서지은 중장은 한 번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진정한 명예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중령님은 이미 그 명예를 되찾으셨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국방부 청사에서 서지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군 내부의 여러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박도연 사건 이후 갑질 문화 척결과 인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서지은의 책상 위에는 여전히 그 오래된 만년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막걸리 잔 세트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잔들은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희망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부관이 들어와서 보고했습니다. 중장님, 제25신병 교육대에서 특별 보고가 왔습니다. 박도연 교관이 우수 교관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서지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어떤 이유로요? 신병들의 교육 성과가 타 부대에 비해 월등히 높고 특히 인성 교육 부분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교관 본인이 모범을 보이면서 신병들에게 진정한 군인 정신을 가르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서지은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나 봅니다. 그날 밤 서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6개월을 돌아봤습니다. 박도연 사건은 군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동시에 긍정적인 변화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갑질 문화가 많이 개선되었고 인권 교육이 강화되었습니다. 서지은은 만년필을 들어 새로운 계획서에 서명했습니다. 정군 인권 보호 강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문서였습니다. 박도연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한 달 후 제25신병 교육대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박도연이 정식 교관으로 임명되는 날이었습니다. 서지은이 직접 참석하여 임명장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서지은이 도착했을 때
박도연은 신병들과 함께 훈련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중장이 왔다는 소식에 급히 달려왔지만 서지은은 오히려 그런 모습이 보기 좋다고 말했습니다. 임명식이 끝난 후 두 사람은 잠시 조용한 곳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중장님, 저는 이제야 진짜 군인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박도연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서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예를 잃어본 사람만이 명예의 무게를 알죠.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멀리 눈 덮인 산봉우리가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부대에서는 한 문장이 전설처럼 회자되었습니다. 여군이라고 무시했다간 별셋이 떨어진다. 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면 새로운 별이 뜬다. 달빛 인생사연 은감동 오디오북으로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지금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